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정말 경악스러운 이 정부의 무도한 짓거리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은 공직자 의무와 윤리 규정에 있고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오직 국민의 눈치와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할 일, 또 국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말 그대로 국가 공직자의 구성원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을 눈치 보고 이 느자구 없는 이 정권의 무도함에 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눈치 보고 말 그대로 범죄자의 눈치를 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렇게 몰락하고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국민의 국민의 입을 입틀막하는 이런 입법을 발휘하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합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분노스럽냐면 어제 날짜로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 논란이며 여기에 국민의힘은 공직자 목 조르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했던 감사원의 직원이 그 감사에 참여를 했고 이번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 신청했는데 불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했는데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은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휴가 갔다 와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재명의 말은 말 그대로 그 말이 헌법인데 그 헌법 지키셨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려 놓고 실천 안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이재명이 휴가 갔다 와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죠. 국가가 잘못했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근데 최근 불거진 1년에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최근의 사건에 관련해서 이재명 어떤 말하고 실천하고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잖아요. 5월 13일 포천에 예비군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예비군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말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는데 국방부에서 2달 있다가 슬그머니 발표를 합니다. 평소 지병이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그러한 이 군에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고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게 군의 조직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고 나니까 또 그런 식으로 지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라고 지랄 연병할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행세하고 그럴 자격을 얻고 싶습니까? 국방부 장관 뭐 하십니까?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달 광주에 전라도 광주의 광주광역시에 17살 이채원 양 살해 사건, 장윤기라는 이 살인자의 애비가 경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큰아빠가 경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경찰관 식구니까 거시기 해보라 라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 유작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2020년 9월 29일 날 오후 6시 반 민주당의 의원들이 6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 제가 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그동안 그 전에는 내가 만나자 그렇게 면담 요구를 하고 거절하고 지랄 연병을 하더니 내가 외신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냥 느닷없이 만납시다고 내려왔어요. 한 오후 한 3시 몇 분인가. 하고 그날 추석 그 연휴해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밀렸거든요. 제가 한 2시간 반 늦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대뜸 하는 말이, 어이, 호남인께 같은 편 아닌가? 월북 인정하소? 아니, 이런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호남 사람이면 뭐 그냥 없는 죄를 뒤집어 써야 되고 간첩이 돼야 되고 저그들이 하란 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저기 전라도 촌놈 출신이면 뭐 저그들 뭐 저기 저기 밑에 하류민 취급합니까? 이런 유자고 없는 것들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민주당은 그 이후부터 너희들은 범죄 집단이요. 21대와 22대는 범죄 집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월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월북이란 말은 여러분들 범죄 용어입니다. 그때 당시 동생의 신분은 정확히 하면 실종자입니다. 실종자. 근데 어떻게 월북 인정하라고 합니까? 뭐 내가 전라도 저기 촌놈, 완도 촌놈 출신이면 뭐 저거들이 뭐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느자고 없는 것들은 민주당 잡것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권력이랍시고 아니 감사원 감사관이 육아 휴직을 해야 되는데 불허해버려요? 이런 것들한테 눈치 보고 있는 이 사법당국 국가 구성원의 국가 시스템의 구성원들 뭐 하십니까?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이자가 누군지 한번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동해 일함대 소속 호위함의 장병이 실종되고 13일 날 오전 새벽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고 받았겠죠. 왜 안 받았겠습니까? 그것도 국군 통수권자 우리 군인이 실종된 사건이 있는데 왜 청와대 보고 안 하겠습니까? 안보 담당 국가위기대응센터 합참 국방부 장관 다 갔겠죠. 근데 이것들 쌩까불고 골프를 쳤네 맞네 지랄 연병을 할 소리가 지금 나옵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아니 보고받고 골프 쳤어. 아니 언제는 아주 그냥 그렇게 뭐 어쩌라고 그러더만. 뭐 이번에는 왜 그냥 입국 다물고 있을까요?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얘기 그냥 개운하게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그냥 공직자들 데리고 그냥 호통치고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감사원의 이 느자고 없는 이 수장은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당신들 정권 교체하면은 당신들은 서해피격 사건, 살인사건에 관련된 전체 가담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감사를 똑바로 제대로 했는데 그 감사를 뒤엎으려고 하고 그 감사를 뭐가 두려워서 군사기밀 국가안보라고 숨깁니까? 이미 공개됐는데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 사실마저도 아니 손바닥 그 생기손가락 하나로 해를 가린다 해가지고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감사원 직원들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국방도 다 마찬가지고 오래 근무했으면 저그들은 그렇게 오래 근무해서 전문가로 지랄 연병을 하고 나는 60평생 바다에 산 사람이고 거의 40년을 바다에 관련된 해양에 관련된 선박에 관련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누가 얘기해도 내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해양 해상 환경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궤변으로 인정하라면 어떤 모질한 놈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참담합니까? 나 같은 전문가한테도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플러팅 하는데 하물며 일반 국민들 비전문가들이 만약에 저와 유사한 사례와 사건을 경험했다라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정상적 사회의 어떤 시스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새 피격 사건을 조사한 감사원 직원이 신청한 육아휴직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잡은 상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감사관 A씨는 2023년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에 발생한 새 피격 사건 조사에 참여했고, 그는 2024년 8월 공무원 국외 장기 훈련 제도에 따라 영국으로 유학을 갔으며 지난달 30일 유학 휴직 상태였는데 6개월의 육아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7일까지만 육아휴직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사실상 그의 육아휴직을 불허한 것인데 그가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감사원에 이렇게 정당한 감사를 경찰이 수사하고 이 지랄 연병을 합니까? 왜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의 이 느자고 없는 이 범죄자들은 왜 조사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 정권이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이재명 정부 때도 나를 고발하고 나를 조사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차 발려버릴까 봐 안 합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상적 공무를 수행한 사람, 정상적 국가의 시스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왜 이런 자들이 막고 거부합니까? 진짜 빨리 정권 교체가 돼서 이런 감사원, 이 감사관의 육아휴직을 거부했던 사람, 저 새끼들, 저 자녀들, 저 가족들, 내 고통을 역으로 우리가 역지사지해서 되돌려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 피격 사건에 관련된 이것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한 사람들, 저는 살인죄로 저들도 똑같이 동생이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었던 30시간 동안 21.9도 수온에 30시간 빠뜨려져 있고 6시간 반을 함정으로 끌고 가서 총살시키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저는 입법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입법을 우리가 발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당하고 이런 느자고 없는 자들, 이런 범죄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입법도 추가로 해야 되겠죠. 그의 가족들도, 저는 우리의 가족들이 지난 7년 동안 받았던 고통, 내가 이가 21개가 빠지고 없는 당뇨가 생기고 심근경색으로 사경을 헤맸지 않습니까? 그저께 토요일 날도 제가 강남역에서 올림픽공원까지 태극기 행진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심장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진짜 제가 한 몇십 초만 움직여버렸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심정지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왜 제가 목숨 걸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왜 저 같은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투쟁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자들의, 범죄자들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심판하고 끝장을 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에서 우리 애국시민들, 우리 2030 청년들이 지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민주화 운동, 항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민주당 정권을 끝장내버리고 이 범죄 집단 민주당을 우리가 해산시켜서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해서 내 동생이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무도한 자들이
지랄 연병을 해도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맞서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러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동생을 월북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윤석열 정부의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했고, 작년 12월 26일 날 지나 아주 그냥 시간 질질 끌면서 3년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살인죄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국가가 동생을 위해서 살릴 구조나 송환을 했냐 안 했냐 만 물었는데, 이자들은 얼마나 뻔뻔한 줄 아십니까? 그 증거를 은폐하고 삭제하는데 헌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거 국방부령으로, 국방부 장관령으로 삭제하는 게 합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재판을 7년 동안 질질 끌고 지랄 연병하면서 저그들 범죄를 지우는 게 합법이었으니까 무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무죄 아닙니다. 지금 청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재심 청구할 수도 있고, 재심이 사유가 많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재심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국제해사기구인 IMO, 그리고 미 국무부, 미 법무부, 일본의 해상보안청, 일본의 애무성에 공식적으로 수사 요청, 협조 요청할 생각입니다. 지금 재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시기와 방법,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저인망에 쫙 그냥 그물 날개 펼치고 있는데 이 안으로 지구들이 다 스스로 들어오고 있어요. 응? 굳이 내가 가만히 이렇게 팔만 벌리고 있는데 지금 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서두르지 않겠지만 이번에 할 때는 제대로 해서 이자들을, 그동안은 내가 목덜미를 물었다 치면 이제는 그 목덜미를 물어뜯어버릴 생각입니다. 어떻게, 아니, 대통령의 입에서 국가가 잘못했고 국가의 잘못에 의해 뭐 했다면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서해 피격 사건은 마찬가지고. 포천 예비군, 강주 이채원양 살인사건, 국가 수사, 사법 시스템이 엉망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13일 날 사망한 동해 일함대 우리 사병, 왜 국군 통수권자인 그리고 국가 행정수반인 대통령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변명이라도 좀 해보시죠. 그리고 서해 피격 사건을 당신들의 잣대로 지금 그 무죄로 했다 해가지고 꺼들기르고 지랄 연병하지 마세요. 곧 재심 청구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봅시다. 너희들의 더러운 권력이 이기는지 힘없는 국민이 이기는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멈추지 말고 과감하게 싸웁시다. 저는 반드시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몰락과 범죄 집단 민주당을 해산시키는데 저는 제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함께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갑시다. 그리고 저자들은 그동안 10수년 동안 민주와 민주주의를 주둥아리로 씹으려고 지랄 연병을 했는데 이런 짓거리가 여러분들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독재보다 더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말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함께 하겠습니다.